니즈가 맞는 무승부를 택할 것인가? 1위 결정전. 메시가 과연 월드컵에서의 레가시를 더 쌓을 것인지, 44년 전의 복수냐 타협이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12개 팀 6경기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도 먼저 들어가기 전에 현황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언더오버는 그나마 오바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때그때 이제 좀 기준점이 막 2.5, 3점으로 오락가락 하지만은 얼추 오바가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경기당 평균 득점은 거의 뭐 3점이 육박하는, 최근 이런 메이저 대회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마행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게 앞으로 지금 여기에 12경기가 더 남았거든요. 근데 비율로 생각하면은 이제 총 72경기니까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 48개 팀으로 쳐도 18번인 셈이니까 이번 대회는 마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신 뭐 이렇게 역배 비율은 조금 적다는 거. 원래 월드컵 최종전은 역배가 지난번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배당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제 생각보다는 많이 낮네요. 햄무도 별로 안 나오고. 대부분은 전력차가 큰 팀들에서는 마행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제가 이번 최종전에서는 이런 뭐 앞으로 향후 토너먼트 예상 대진이라든지 3위까지 진출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니즈가 맞으면은 노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3위 진출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정도의 위치를 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세네갈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가 진행 중인데 이라크가 한 명 퇴장당한 상황에서 1대 0이에요. 그러면 일단 벌써 득실차가 마이너스 2인데 한 골이라도 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득점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또 이제 세네갈한테도 이게 또 한 칸 내려갈 수 있는 셈이죠.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3위 진출 가능성에 대한 건데 여기 보니까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졌던데요. 자, 뭐 4위 팀들 가운데 이제 득실차가 제로거나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는 진출이 대단히 유력하다고 해요. 마이너스 2까지도 괜찮고 마이너스 3은 살짝 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만큼 지금 승점 4점에 얽힌 팀들이 대단히 많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제 승점 3점들 가운데 이게 득실차가 뭐 플러스인 팀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득실차가 제로인 팀도 확률이 대단히 높지는 않고요. 득실차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50%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진출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저런 것들 바탕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 첫 경기는 파나마 대 잉글랜드입니다. 네, 파나마는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 오늘 잉글랜드를 잡는다고 치더라도 승점이 3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두 팀과의 상대전적으로 모두 졌기 때문에 파나마는 이미 탈락이 확정이고요. 그냥 뭐 이제 유종의 미를 캐는 정도, 그 정도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잉글랜드는 지금 이제 1승 1무라서, 이게 또 이제 가나도 1승 1무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좀 자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예상 브라켓, 잉글랜드가 여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상대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얼추 견적이 나오는 상대 팀들을 보면은 이쪽 브라켓이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제가 뭐 이제 프랑스랑 노르웨이 분석도 노르웨이가 이 자리를 원할 거라서 1등을 하고 싶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반대편에 뭐 브라질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 많이 죽었고, 잉글랜드 여기서는 꽤나 수월한 편이죠. 잉글랜드는 조일이 자리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저번에 가나한테는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무승부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실 뭐 찬스는 많이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는데 그 경기도 되게 많이 두들겨 패긴 했는데 이런 치명적인 찬스는 적었다. 제가 저번에 벨기에랑 이란 경기가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했었죠. 벨기에가 찬스는 많았는데 이게 완전 진짜 골에 가까운 결정적인 경기,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해냈다, 그런 건 한 번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헤딩슛 하나 막은 거, 그리고 잉글랜드가 또 골대도 맞히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 말고는 정말 결정적인 찬스는 그리 많지는 않았다. 오히려 근데 뭐 상대한테 가나한테 이렇다 할 뭐 찬스는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벨기에보단 나았고, 어쨌든 아주 뭐 지배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대하는 파나마를 2018년 월드컵 전반전에만 5대 0이었었어요. 이때도 케인이 아마 2골인가 넣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근데 사실 근데 이때랑 파나마는 지금 좀 많이 다릅니다. 이 크리스티안센 감독이 막 경기 해설에서도 바르셀로나 출신의 뭐 이런 분이라고 하시던데 되게 팀을 잘 꾸렸습니다. 이번에 파나마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네들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저는 얘네가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뭐 경기를 많이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했잖아요. 가나도 뭐 이길 뻔했었고 크로아티아도 진짜 턱밑까지 밀어붙였었습니다. 되게 또 압박도 좋고 조직력이 매우 훌륭한 것 같고, 그런 거는 좋았는데 정말 마지막이 결정력이 모자랐다. 결국에는 그런 게 뭐 재능 부족이죠. 어쨌든 경기 내용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잉글랜드 정도의 체급한테도 통할 거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미 잉글랜드는 실제로 가나랑도 비긴 바가 있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좀 프랑스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는 세네갈한테도 엄청 어려운 게임을 했는데 결국엔 이거를 후반에 또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먹을 만한 게임 같은데 그렇다고 아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잉글랜드는 이 경기에 대한 당위성도 있고요. 파나마는 그냥 유종의 미를 캔다 정도. 그 정도여서 잉글랜드 쪽으로 보는 건 맞다 싶은데 솔직히 잉글랜드 배당 대단히 맛이 없죠. 이번 대회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해줘야 되는 팀들은 대부분 역배도 안 띄우고 그냥 무난하게 잘 해주긴 하던데, 네, 체급상으로는 잉글랜드가 많이 우세인데요. 근데 또 파나마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얘네한테 또 미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고배당을 바라본다면은 전반전 무승부 같은 게 배당이 은근 좀 나옵니다. 저는 그 정도 버티기?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본 적도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파나마가 크로아티아한테도 전반전에 엄청 압박 세게 걸고 이러다가 후반전에 결국 좀 이제 방전된 모양새였잖아요. 그런 경기력을 또 보일 수 있다면은 저는 파나마의 전반전 무승부 한번 도전해봄직은 하다 봤습니다. 언더오버는 이건 뭐 잉글랜드가 터뜨릴 수도 있다 보니까 변수가 커서 뭐 저는 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크로아티아 대 가나 경기입니다. 지금 가나가 1승 1무, 크로아티아가 1승 1패여가지고 크로아티아가 현재 3등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에서는 현재 여기가 이제 크로아티아가 있는 자리가 여기 조 2위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원래는 가나 자리인데 여기선 예측으로는 크로아티아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자리는 사실 그렇게 막 욕심이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나든 간에 크로아티아든 간에 솔직히 콜롬비아를 막말로 잡을 체급도 안 되고 바로 다음에 이 스페인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대진이죠. 그래서 이 경기 결과 여하에 따라서 뭐 크로아티아가 2위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승점 1점을 가져간다면은 또 3위 진출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정확히 여기조 3등 자리가 어디로 떨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튼 여기조는 1등만 맛이 있고요. 가나는 조 1위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잉글랜드랑은 지금 동승점이고 골득셀에서 하나 밀리는 건데, 만약에 파나마가 잉글랜드 바질가랑이를 잡아준다면은 그러면은 가나가 이 경기를 이기면 1위로 도약하고, 어쨌든 가나는 이 경기를 이기려고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뭐 크로아티아를 당장에 꺾기도 어렵고, 사실상 이게 가나가 첫 경기 파나마전도 굉장히 못했는데 그냥 한 골 넣어서 이긴 셈이고요. 경기는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전은 진짜 이 아티지기 골키퍼가 미친 캐리를 했었죠. 선방의 수준을 생각을 하면은 스페인을 막았던 보지냐 골키퍼나 콜롬비아를 막았던 룸 골키퍼, 그런 선수들보다도 사실 선방은 더 퀄리티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단했었는데 골키퍼 슈퍼 캐리가 있던 경기고 얘네들의 경기력은 인상적이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도 비슷합니다. 이번 대회 끝으로 아마 이제 모드리치나 페리시치 이런 애들 앞으로 못 보겠죠. 부디미르나 코바치도 못 볼 수도 있고. 저는 지난번에 페리시치를 윙백으로 쓰는 게 꽤나 적절하다고 봤었는데 막상 근데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파나마의 압박이 굉장히 고전했었고요. 공격에서도 별다른 장면이 많이 없었어요. 무튼 둘 다 좀 이제 좋게 볼 게 없다는 건데,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만약에 뭐 잉글랜드가 파나마를 그냥 부숴버리면은 그러면 이 경기는 약간 좀 니즈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만약에 무승부가 뜨면은 승점 4점에 골득실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어지간하면 진출하는 그런 3등 자리고, 가나는 그냥 승점 5점으로 그냥 2위 자리 확보를 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가나가 가게 될 자리, 여기 자리는 그렇게 막 반갑지는 않아. 당연히 뭐 이 자리가 욕심이 나겠죠, 잉글랜드 자리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나마를 상대하는 잉글랜드를 이 골득실을 추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상대가 크로아티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뭐 한 7, 80분 넘어가면은 서로 간에 그냥 니즈가 맞는 무승부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하게도 둘 다 보여준 내용이 별로였습니다. 승점은 가나가 우위인데 여태까지 월드컵에서의 족적이나 전력 이런 것들은 크로아티아 나은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 관점에서는 이 경기는 가나의 1프레이나 언더 혹은 뭐 니즈가 맞는 무승부 이런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크로아티아도 저는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파나마한테 고전했던 게 되게 크게 다가와요. 잉글랜드한테 선전하면서 뭐 괜찮은데 싶었지만은 파나마한테 그렇게까지 고전하는 거 보면서부터는 얘네들을 그렇게 막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지금 교체도 되게 많고 약간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저는 가나의 1프레이나 언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롬비아 대 포르투갈입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2승으로 진출이 확정됐고요. 근데 조 1위는 아니죠. 만약에 포르투갈이 이 경기를 잡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콜롬비아가 2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브라켓을 조금 따져볼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은 다르게 여기 이제 콜롬비아 자리, 여기가 조 2위 자리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는 여기가 조 1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옵타의 예측으로는 포르투갈이 최종전을 이기고 1위를 탈환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콜롬비아가 여기 자리가 맞습니다. 만약에 포르투갈이 여기로 간다, 당장에 뭐 크로아티아든 가나든 만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페인을 만나게 돼버리죠. 당연하게도 조 1위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얘네들 맞짱 뜨는 경기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경기력도 지금 배당은 포르투갈이 되게 정배인데 콜롬비아가 꽤나 잘 했거든요. 물론 뭐 상대가 콩고랑 우즈베키스탄이니까 그런 건 있지만은 지난번 경기 그 수비가 좋았던 콩고도 엄청 두들겨 팼었고 실제로 득점도 해가지고 이거를 승리로 가져오기도 했으니까 우즈베키스탄도 살짝 안 풀리던 거 그래도 잘 넣었고 남미 팀 다음 이런 끈적함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봤어요. 딱 이게 지난 월드컵이 끝난 직후 그때부터 A매치 30경기 무패행진을 달렸는데 타이밍상 지금은 그거랑 약간 거리가 있지만은 저는 내용은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포르투갈급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콩고면은 사실 좀 전력이 떨어진 애들이 만난 거긴 하더라도 어쨌든 콜롬비아 꽤나 인상적이긴 했고요. 포르투갈은 콩고랑 비기고 우즈베키스탄이 개패했는데 첫 번째 골부터가 호날두다운 이런 오프 더블 무빙이 되게 대단했었습니다. 두 번째 골도 그랬고 어쨌든 우즈베키스탄이 아주 그냥 가드만 웅크리고 나오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안 풀리던 포르투갈이 물꼬를 텄다는 거 그런 거부터가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오늘 상대하는 콜롬비아한테는 결코 쉽지 않을 테지만 저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뭐 호날두가 꽤나 살아있구나 그런 거는 느꼈고 대신에 이게 생각보다 포르투갈이 좀 비슷한 급의 레벨들한테는 얘네가 네이션스 리그도 우승했으니까 유럽에서 강한 팀들끼리만 붙는 뭐 그런 대회도 우승을 일단 했으니까 넓게 봤을 땐 좋은 건 맞는데 매번 얘기하는 아르메니아만 예선에서 개패인 거지 아일랜드랑 헝가리한테는 6득점 6실점으로 그냥 그저 그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매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르투갈이 과연 이런 콜롬비아 정도의 비슷한 레벨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좀 까다롭거든요. 나는 포르투갈이 나는 배당값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콩고랑도 득실차가 6점이나 나니까 이게 콩고가 우즈베키스탄을 계약살하지 않는 이상 포르투갈은 그냥 저도 어지간하면 그냥 2등이 확정입니다. 물론 브라켓상으로 스페인을 금방 만나는 그 자리 되게 싫을 거예요. 일단은 이기려고 열심히는 할 텐데 과연 콜롬비아를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배당값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나는 무승부라든지 콜롬비아 프렘 보고 싶어. 이건 뭐 최종전인데도 긴장감이 살아있는 매치여서 예측이 참 쉽지 않은 경기 같습니다. 조 1위를 하는 게 향후 대진상 압도적으로 편하다. 그게 이 경기에 걸려있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콩고 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콩고는 이기기만 하면 돼요. 이겨가지고 승점 4점 되면은 진출 가능성 꽤 높으니까 지금도 되게 잘 버텨가지고 득실차가 마이너스 1이죠. 이기기만 하면 어지간하면 진출할 수 있다. 경기력도 인상적이었죠. 포르투갈이랑은 비겼고 콜롬비아한테도 정말 잘 싸웠다. 사실 콜롬비아 공격이 진짜 날카로웠는데 얘네들도 은파시 골키퍼의 선방이 대단했었습니다. 실점이야 했지만 터질 수 있는 경기를 막아냈던 거 그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번 얘네들은 뭐 잉글랜드라든지 벨기에, 프랑스 이런 애들이 국적을 콩고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력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었고 사실 근데 콩고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두 경기 모두 본인들보다 윈레벨인 포르투갈이랑 콜롬비아 상대로 그렇게 수비적인 면을 잘 보여준 건 맞았는데 과연 얘네가 공격에서는 뭐를 보여줄 수 있냐. 포르투갈전에서는 공격 장면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몇 개 있었는데요. 콜롬비아한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이 우즈베키스탄은 얘네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비적이진 않다고 했었었죠. 뭔가 잔뜩 웅크리고 정적이지 않더라. 5대0을 당한 포르투갈전에서도 얘네들이 그냥 극단적으로 버스 두 줄 주차하고 그런 거보다는 좀 동적인 장면에서의 실점이 좀 있었다고 했었었죠. 어쨌든 처음에 호날두한테 먹힐 것만 봐도 오프더블 대처가 안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냥 수비가 좋지 않아요. 현대축구랑은 거리가 있는 느낌이다. 그런 부분에서도 콩고의 공격이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네들이 뭐 월드컵 예선에서 득점이 아주 없던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은 확률이 제로는 아닌데 득실차가 마이너스 7입니다. 이기더라도 득실차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거의 제로급이거든요. 어쨌든 얘네들도 아주 그냥 웅크리지만은 않을 거다. 최종전에서 그냥 화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2.5 기준에 오바 배당이 높으면 좀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오바가 정배더라고요. 1.77이면은 그렇게 욕심은 안 나네요, 저는. 그냥 콩고의 승리 정도만 보고 말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좀 레벨이 있으니까 월드컵에서 제대로 된 평가 아직 못 받은 콩고 상대로 비길 수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그래도 나는 콩고가 인상적이기는 했어. 첫 경기 포르투갈전도 잘했고 그 점 때문에 전력 예측이 불투명한 애들이지만은 콩고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배당상 무승부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매치이기는 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요르단 대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는 그냥 1위가 확정입니다. 이 경기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어요. 선수단 대부분한테 휴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거슬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역사상 17골로 최다 득점을 썼잖아요. 그리고 경기 내적으로도 메시는 막 압박가담이나 이런 게 적고 그냥 공격에만 여러 가지 치중하다 보니 솔직히 활동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를 뛰어도 그리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 만약에 본인의 이런 레가시를 더 쌓고 싶다면은 뛸지 안 뛸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못 뛰었던 애들한테 좀 기회를 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냥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아르헨티나가 엄청나게 뭐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요르단도 이제 뭐 공격력을 좀 보여주긴 했어도 결국에는 이 월드컵 레벨에서 통할 정도는 아니었다. 수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 월드컵 레벨, 특히나 아르헨티나 정도 되는 팀한테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얘네들이 알제리한테는 또 코너킥으로 2번 실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수비 조직력의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죠. 중동 특유의 이런 좀 사이즈 부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결국 이거 뭐 긴 분석은 필요 없고요. 그냥 약간 변수가 될 만한 거는 이게 메시가 혹시라도 뛸 수도 있다. 상대가 좀 쉽기도 하고 월드컵 역사상 최다 득점. 현재 17골인데 이걸 좀 더 부풀릴 수 있는 기회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저는 좀 비슷한 레벨들이랑 붙으면 이게 또 아르헨티나가 전방 압박 부족이라든지 메시한테 공격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최종전에 만약에 메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떨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무튼 그냥 아르헨티나의 무난한 승리 쪽으로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1마일도 배당이 1.59인 걸 보면은 메시가 안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뭐 그냥 아르헨티나를 좋게 볼 만한 경기 같아요. 아마 뭐 고배당을 본다면은 토탈 게임보다는 그냥 전반 1마일 전반 1햄 뭐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언더오버는 혹시나 요르단이 이걸 또 득점을 해버린다면은 아마 뭐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아르헨티나가 라인업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언더오버는 굳이 보라면 오버 방향이기는 해. 근데 배당이 1.5밖에 안 됩니다. 맛이 없어서 언더오버는 굳이고요. 전 혹시라도 메시가 월드컵에서의 레가시를 더 쌓기 위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마인 방향이 편해질 거다. 그런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제리 대 오스트리아인데요. 이 경기가 참 제일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승점들은 3점씩 먹었고 알제리가 골득실이 마이너스 2여가지고 오스트리아한테 조금 밀려요. 단순하게 뭐 경기력을 얘기하라고 해도 아르헨티나한테는 둘 다 개발렸고 요르단 상대로는 그래도 오스트리아가 좀 더 단단했다. 알제리가 이게 두 번의 득점이 모두 다 코너킥이다 보니까 필드 플레이로 완전히 요르단을 무너뜨릴 만한 찬스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뭐 걸어온 길이나 이런 것들로는 오스트리아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거는 맞고 저는 알제리가 이제 2014년 그때보다도 멤버가 훨씬 더 별로다. 다른 이런 북아프리카 팀들에 비해서 처지는 부분이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얘네들이 토너먼트를 가더라도 그렇게 막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는 안 보는데 한편으로는 또 오스트리아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 왠지 조금 이제 녹슬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그냥 무승부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승점이 3점이니까 그냥 승점 1점씩 먹으면은 4점이라서 그래서 3위가 되는 알제리도 아마 진출이 유력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여기 조 2위인 여기 오스트리아 바로 스페인을 만나게 됩니다. 달갑진 않죠.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뭐 아르헨티나를 앞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조 3위가 되는 알제리 잉글랜드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해리라는 건데 오히려 근데 이거는 약간 알제리 쪽이 좋아 보이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스페인 만나는 것보단 이게 좀 맞지 않나. 어쨌든 그냥 뭐 2등이든 3등이든 간에 둘 다 그냥 험난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고 1등을 탈환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냥 사기 좋은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건 하나 변수가 되는 게 제가 어디서 잠깐 얘기했던 게 이 히온의 수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82년에 알제리, 오스트리아, 서독, 칠레 이렇게 한 조였는데 알제리가 무려 서독을 꺾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제리는 또 지고 오스트리아는 이겨가지고 최종전을 앞두고서는 그때는 이게 동시간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알제리가 세 번째 경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최종전에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잡으면은 그러면 진출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는 엄청 크게만 안 지면은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제리가 2승 1패인데도 탈락할 수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반 10분 만에 서독이 한 골을 넣은 다음에 80분 동안 골만 돌렸어요. 오스트리아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그랬는데도 그냥 서독한테 져주는 거를 택한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게 히온의 수치라고 부르는데 알제리가 그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겉보기에는 그냥 무승부로 사이좋게 그냥 끝내도 돼. 이게 또 이제 44년 전에 그런 복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알제리랑 오스트리아는 그런 월드컵의 참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도 해가지고 과연 이 경기가 사이좋게 끝날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무슨 이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는 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어느 한쪽 이기면 반대편을 탈락시킬 수 있다. 지금 3위 자리에 승점 4점 팀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거는 지는 쪽은 되게 치명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좋게 그냥 안 끝날 수도 있는데 배트맨은 또 이게 무승부 배당이 2.21입니다. 그만큼 저번 호주 대 파라과이전처럼 사이좋게 그냥 무승부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현실적인 거로 택할 거냐 44년 전에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을 것이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걸 택하실 분들은 배당이 무승부가 2.1이니만큼
그런 것도 택하셔도 좋고요. 알제리가 뭐 전력이 밀릴지언정 이거를 죽자고 달려들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뭐 재밌는 그림 노려보셔도 좋겠죠. 일단은 제 예측 자체는 솔직히 진출이 걸려있는데 그냥 타협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알제리 내부의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은 타협적인 방향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언더도 볼만은 하고 저는 무승부나 언더 방향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6경기 다 다뤄봤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메이저리그 분석도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저것 찾아서 뭐 분석 많이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또 봐주시고, 내일은 아마 이게 일정이 남아공이랑 캐나다 한 경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상 제작은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조별리그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토너먼트도 아마 계속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하루에 막 한두 경기 있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32강이나 16강은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무튼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